네, 이렇게 조금 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내, 그러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랠리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최성환 리서치아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스닥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선점을 했다면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닥의 상승이 좀 기대된다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올해 이제 그 상승세가 조금 약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뭐 AI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까지 수익은 내지 못하지만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금리 인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코스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코스닥 시장에 아무래도 높은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추석 이후에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사실 8월장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는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은 어떤 섹터를 담았습니까? 일단은 네. 반도체 시장 쪽에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그 투자가 많이 됐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상위주 중에서는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장비 중에서 상당한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었고 SNF텍 같은 그런 장비 업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가운데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벤티지 랩이 이제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네.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바이오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만약 그 경구용 비만약 출시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기업들이 또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부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코스닥을 보더라도 공매도 잔고 역시 2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공매도 잔고라고 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공매도의 그런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같은 그런 업종에서 이런 공매도의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이제 허니문 랠리로 상당한 그런 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뭐 대주주 요건 강화라든지 뭐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뭐 대기업들의 그런 투자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의 그런 시장으로 앞서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비중들은 그렇게 이제 우려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주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 이외에도 사실 다음 주면 9월장이 시작이 되고요. 하반기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좀 집중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그 물가 상승 추이가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그런 금리 정책들이 결정이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금리 인하를 빨리 또 많이 이제 빅컷을 요구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 그 결과에 따르면
이제 금리 인하는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그 점진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점진적인 뭐 이제 스몰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오늘도 뭐 금리가 우리나라도 동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진행이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뭐 금리 인하의 이슈는 뭐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물가와 그리고 금리 간의 그런 금리 정책 간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유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작 안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 업종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한 관심이 지금 가장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정부가 또 국가 과제로 AI를 선적을 했고요. 정책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AI 분야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AI 분야는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한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회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같은 부분은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 관련된 그런 업종들, 그리고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인프라 같은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고 짓겠다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그런 뭐 건설 업종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인프라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업종들 가운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AI를 도입해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볼 더존비지온 같은 회사는 AI가 도입됨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ERP 시장에서 그 고객들의 단가들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빨리 찾아서 좀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을 AI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AI가 여러 이제 산업 시장에 많이 도입은 되어 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뭐 오픈 AI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런 그 활용도는 높지만 아직까지 실제 수익하고 연결돼 있는 회사를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전사 자원 관리, 그러니까 ERP 시스템에 AI를 도입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아니면 인력 관리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이 원래 기존에는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서 이런 구독형 모델로 서비스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 7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 금액들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그 ERP를 관리했었던 사람들의 인력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그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서부터 벌써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서 이렇게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를 찾는다고 했었을 때 더존비존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하고 과거에 이제 그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이커머스가 활성화됐었을 때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그 대기업들의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전환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회사들이 그 INC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에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그 대기업의
그 IT 회사들, 그러니까 신세계라면은 뭐 신세계 INC 같은 회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회사들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 INC와 더존 비즈온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와 마찬가지로 로봇 역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정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노란봉투법이 로봇 관련된 투심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그 미치는 영향까지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지난 월요일이었죠. 노란봉투법이 네. 이제 주말 사이에 통과가 되게 되면서 월요일 날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인력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조들의 어떤 그런 권익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그 법안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에서 로봇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면 뭐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어떤 회사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로 바로 진행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로봇 시장을 그래서 뭐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로봇 시장은 이런 그 자동화 시장은 이미 벌써부터도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자동화 부분들보다는 서비스 로봇 쪽에 우리가 좀 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음식점만 가더라도 서빙 로봇들이 많이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뭐 배송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에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뭐 배달의 민족처럼 또 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 로봇 쪽의 시장들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 시장을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좀 모처럼 매수세를 받아가면서 로봇주가 움직여줬었는데 9월장에 계속해서 상승의 연속성을 끌고 갈 만한 로봇주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제 로봇 시장에서 그 기업들이 그 주가로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 대기업들에서 투자를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회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로보티즈. 이제 LG전자 지분이 이제 한 7% 정도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쪽에 관련된 그런 계열 회사로 아예 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로봇 회사들에 처음에는 집중을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하면 또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2차 전지 섹터 분위기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는 바뀌고 있습니다. ESS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기대감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9월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ESS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멘텀이 완전히 없다 보니까 네. 이거라도 찾겠다고 해서 좀 ESS를 좀 많이 이야기들 하는 네. 것 같은데, 그 시장이 갑자기 막 커지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있고,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이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게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달, 9월 달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 8월 달까지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9월 달, 10월 달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리튬 광산의 그런 생산량을 조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히토류와 관련된 그런 사안일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시장을 이제 뭔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이 리튬 광산의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2차 전지 소재의 단가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네.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단가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캐즘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작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너무 이제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만 보여줘도 바닥에서는 그 상승폭을 좀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지금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리튬 가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든 거는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배터리 소재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해제 기업으로 그 첨보라는 회사의 기업 오랜만이네요. 네.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상반기에 수익 개선을 통해 가지고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 달, 8월 달 들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전해질 그 소재 가격에 바로 전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흑자 전환을 이룩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개선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보는 일단 실적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주가 향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최성환 리서치 RM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